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오름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12시에 고점을 찍고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에 코스닥은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알파벳의 강세로 기술주들이 선전을 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려는 경계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요. 오늘 시장에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끌고 있는 섹터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켓 네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이 배터리와 관련된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과연 2차 전지가 풀 충전을 완료하고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수익률 측면에서 아쉬운 나날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 2차 전지의 ETF 성적표를 보게 되니까요. 지금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락폭이 큰 ETF 10개가 대부분 국내 2차 전지 관련 ETF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ETF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ETF의 수익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를 하면서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는데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 오히려 8% 올랐고요. 우리나라 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가량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과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온도차가 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수출 부분에서 조금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지난달 수출이원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선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좀 현지 생산에 대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 ESS가 무려 42%가량 감소를 했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31%가량의 낙폭을 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는요. 리튬과 니켈의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 8월에 2차 전지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31.3%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완성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선전을 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8%가량이나 급증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도 13%가량 급증하면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배터리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별로 차별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 생산을 강하게 하라는 규제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국과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세에 접어들었고 역시나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둔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현지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ESS라던가 현지 생산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 개선세로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기술 개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12분 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스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요. 흑연 음극을 통해서 리튬 메탈을 대체하는 그런 연구고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충전 시간이 12분이지만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리튬 메탈 전지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주행거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충전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게 내부에 단락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 단락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연결하는 전해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화재라던가 이런 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리튬 메탈에 대한 충전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길게 자라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해질을 통과하지 않고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급속 충전을 했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개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가 모두 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술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튬의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소식도 최근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벤츠와 초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졌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15조가량이고요. 전기차 150만 대에서 최대 200만 대까지 적용 가능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46 원통형 시리즈가 탑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ESS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1기가와트시가 확정이고요. 6.2기가와트시가 우선 협상 대상권자로 지금 현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7.2기가와트시의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선 한 2조가량의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LFP 파우치형 전용 배터리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ESS, 특히나 LFP ESS 시장도 모두 다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고요.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이 분야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좀 뺏어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련돼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먹거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대형 3사뿐만 아니라요. 오늘 중소형 관련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좀 개선세가 지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는 적자를 탈피하거나 적자의 폭을 축소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고체 공장을 준공하고 있는 그런 호재거리도 있습니다. 제일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이 113억 원으로 26%가량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드디어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계속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요. 직전 분기가 10억이었는데 2분기 매출액이 무려 229억 원으로 정말 크게 개선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단까지 지금 실적의 개선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ESS라던가 전고체 이러한 부분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는 게 드디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증설이 진행이 된다면 실적의 개선세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3사에서 시작된 수주 소식이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전지는 중국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라던가 아니면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반등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200선을 회복해주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 상승폭을 조금은 내려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대 상승 탄력 유지해주면서 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3,1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 코스피가 3,200선을 장 초반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45분쯤에 장중 고점인 3,205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요. 다만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의 이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도 함께 밀렸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190선도 내려놨고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1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0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던 코스닥이 지금도 그래도 804포인트를 지나가면서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수급 동향으로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수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6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300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만이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들였던 이 동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300억가량 사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만이 팔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3%가량 하락하면서 69,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265,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에 따라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3%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요.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 0.7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하락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주들 오늘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가량 오르면서 5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0.22%가량 강보합권 거래 중이고요. 4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0.16%가량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강하게 4%가량 튀어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이를 모두 반납하고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파마리서치는 0.48%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봤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영엠텍입니다. 삼영엠텍이 KB증권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를 내놨고 이에 따라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삼영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중공업에서 1997년에 분사되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조선과 원전 그리고 광산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마스가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광산 기자재 여기서도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됐다라는 점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가 터치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상한가를 내려놨습니다. 27%가량 오르면서 11,7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는 프로티나입니다. 프로티나가 JP모건이 지분을 5%가량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JP모건이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주에 지분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장중에 매수세를 강하게 불러일으켰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8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에이럭스입니다. 국방부에서 이 드론 장병을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장병 50만 명 가량이 모두 다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교육용 드론을 앞으로 배부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이럭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에이럭스만 국산화 드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11,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 또 이제 반등을 다시 좀 시도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가 지난달에 조금 강하게 시세를 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네. 근데 또 9월 초 들어서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2차 전지가 시세 연속성을 최근에 계속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 이벤트로 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 그리고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리튬 메탈 전지의 네. 이 충전 속도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좀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걸 네이처지에다가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일단 관련돼서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이 좀 나왔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워스라든지.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쁠 건 없습니다. 신기술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중장기 매력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어떤 생산 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기성으로 지금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쪽은 아니지만 유리기판 테마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사실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테마가 형성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금방 식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급변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 여유자금이라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베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뭐 기술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상용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이 리튬 메탈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이 이외에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접근이 맞긴 합니다만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 다시금 좀 반등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배터리 3사에서 계속적으로 좀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또 오늘 SK온에서는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이 좀 갖는 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ESS 쪽은 사실 네.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했던 사업 영역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캐즘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좀 되다 보니까 주력으로 밀었던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적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였고요. 그리고 ESS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향 이제 배터리, 특히나 LFP 배터리 수주 소식이 들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이 SK온에 추가적인 또 ESS향 LFP 배터리 납품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전부 다 LFP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그것도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ESS 쪽으로 매출이 좀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캐즘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눈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 LFP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도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었잖아요. 이 저가 공세에 계속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3원 개 배터리들이 밀렸었는데 우리가 좀 후발주자로 LFP 시장에 진출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주를 따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성장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즉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그다음에 이제 SK온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특히나 ESS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셀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은 특히나 중국의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퇴출 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미국에 있는 포인이라고 하는 ESS 4위권에 있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산 셀을 쓰고 있었는데 자국의 정책적으로 지금 중국산 셀을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막히면서 사실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ESS 기업들, 특히나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 공급망을 지금 챙겨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기술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최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비중국권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오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SK온 배터리까지 수주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비중국권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번 호재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도 2차 전지 어떤 주가에도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게 ESS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 그 규모가 15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사실 SK온의 그 수주 소식과 그다음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츠 수주는 사실 다른 사업부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일단은 이 벤츠 쪽은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는. 즉 지금 사실 배터리를 많이 팔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캐즘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계획했던 만큼의 배터리를 수주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벤츠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CATL이라든지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선호를 했었고 많이 이용을 해왔었는데 이걸 지금 배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5조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중국 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온의 계약과는 뭐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SK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SS 쪽의 수주가 드디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기차 캐즘을 조금씩 우려감 좀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ESS 사업은 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일단 두 계약 모두 다 SK의 어떤 계약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모두 다 2차 전지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던 게 NCM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LFP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 보니까 네. 저렴하지 않다 보니까 LFP 쪽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3사들도 지금 LFP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LFP 쪽을 좀 더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LFP 쪽을 볼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뭐 LFP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사실 NCM이라든지 이런 3원계 배터리 쪽에서 맞아요. 강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LFP 쪽에다가 시장을 많이 뺏겼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립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사실 가격이 좀 싸고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는 좀 뛰어납니다. 물론 LFP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대비했을 때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전기차에는 우리나라 NCM이라든지 이런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테스트도 끝난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LFP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소재라든지 부품을 만들고 있는 밸류체인들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LFP 쪽도 봐야 되겠고요.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은 그러면 보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3원계 배터리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도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LFP 배터리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이 안정성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NCM 배터리도 앞으로 뭐 하이엔드급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맞춰서 LFP 배터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고 아니면 NCM이 필요할 때는 또 그 제품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투트랙 전략으로 잘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이 NCM 특히나 3원계 배터리가 확실하게 개선된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메탈 정지와 같은 이런 새로운 가성비 좋고 기술력이 높은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LFP 배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LFP 배터리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FP 관련 그리고 하이엔드급 배터리 원통형 3원계 이쪽 같이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2차전지 기사를 쭉 검색해 보니까요. 23년도 12월에도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24년도에도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진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기대감만 있었지 실제로 수주를 따낸 것들이 없었거든요. 네. 특히나 대규모의 어떤 수주 계약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우리나라를 배터리 업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과 계속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 특히나 대규모 조단위의 계약들을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제품들을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장비주들이 당연히 먼저 좀 더 발주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장비단이 보통 먼저 움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비주들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비단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뒤따라서 바로 소재와 부품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을 선별할 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먼저 계약을 많이 크게 따냈기 때문에 이쪽과 밸류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실적들이 상반기 때는 안 좋아도 하반기 때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뭐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사실 실적이 아직도 적자인데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분기 실적이 벌써 아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되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셔야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종목 선별에는 좀 더 그래도 신중하실 필요는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봐야 돼요? 지금 뭐 네. 뉴스만 보면은 네. 뭐 다 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몇몇 종목들을 봤는데 실적이 아직은 뭐 돌아서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오바행 이슈, BW 때문에 좀 LNF가 많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LNF가 가장 사실 소재단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LFP 양극재를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가장 먼저 테스트를 끝내고 상용화가 가장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용화를 지금 하면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SK온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요 협력사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LNF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1차 벤더 쪽에서의 어떤 낙수 효과는 LNF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BW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이 좀 마무리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는 조금 반등 나올 때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자동화 설비 계약들이 최근에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지연됐던 이런 수주가 하반기 때 이제 체결이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 때 극적인 어떤 실적의 분기 실적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코인테크가 지금 저가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도라면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이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NF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2차 전지 ETF, 네. LNF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16%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 반등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오늘은 이제 올라오고 있을 텐데 일단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우리의 이 2차 전지 시장을 억눌렀던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벤처에 계약을 할 정도로 일단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은 이미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로 지금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분명히 업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밀리면서 ETF가 좀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차 전지가 아직 뭐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방원 이런 것들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노이즈성이 있는 뉴스에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한 번에 큰 비중을 담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레버리지 상품들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관련된 ETF는 좀 잘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두 개를 좀 병행해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박철순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이라던가 섹터에 대한 분위기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훑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페코노미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페코노미 스위치는 온. 2025년 한국은 아이보다 반려동물에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반려동물 산업은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죠. 분유 대신 사료, 학원비 대신 미용비, 가계 지출의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이 흐름, 한국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의 전환. 예전에는 가족의 기본 단위가 아이였습니다. 분유, 학원비, 의료비가 가계 지출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펫패밀리라는 말에 걸맞게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고 산책, 미용, 훈련 같은 일상적 소비가 생활비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아이 대신 반려동물이 삶의 만족을 높여준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이 아니라 가족의 빈자리를 메우는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산업의 확장. 과거에는 사료와 장난감 같은 제한된 소비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보험, 의료, 금융, 여행, 플랫폼까지 생활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펫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안전망이 됐고 항공사는 반려동물 전용 좌석을 운영합니다. 앱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사료를 추천하죠.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반려동물 소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영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예방접종, 정기검진, 구독형 서비스까지 사람의 생활비처럼 꾸준히 이어지는 지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회의 명암. 반려동물은 개인의 삶에 위안과 활력을 줍니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이 가족의 자리를 채우며 일상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담도 존재합니다. 병원비와 돌봄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동시에 경제적 짐이 되고 있죠. 더 나아가 이 흐름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한 채 반려동물이 가족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현실이 굳어지고 있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양육에도 계층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페코노미는 행복과 부담, 활력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이중적 현실입니다. 페코노미의 스위치, 생활 소비를 키우는 흐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경제의 판을 바꿀 힘이 될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 보시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완벽한 HBM DDR 폭풍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39만 4천 원까지 바라보기로 했는데 HBM 협상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HBM3 12단에 대해서 이 공급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봤습니다. 2026년에 생산량과 가격 관련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불확실성이 확실히 감소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내년도에 SK하이닉스 매출 총이익의 경우에는 9%포인트가량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원익 IPS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들려왔습니다. 장빈의 주도주다, 최선호주다라는 SK증권의 의견이었고요. 실적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기업의 메모리 투자가 확대된다면 당연히 수혜가 기대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4분기에 특히나 영업이익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370억 원 찍으면서 전분기 대비 68%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제 4분기에 급증이 나타나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투자 사이클이 4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빅 사이클이라는 이 시점 안에서 장비 체인 전반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데 장비주들 분위기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원익 IPS의 경우에도 장중에 강세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테크인과 유니셈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고요. 특히 DI의 경우에도 8%대, 유니테스트도 8%대 오름세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삼성전기를 어제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였는데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MLCC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연일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우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의 외국인 관심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에서는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끌어올렸고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특히나 AI 서버와 전장용 고용량 MLCC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MLCC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FC BGA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에 특정 용도 직접회로 시장이 개화하면서 올해 말부터 메타를 시작으로 글로벌 회사들, 구글과 오픈 AI, 애플까지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LCC 관련주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MLCC 관련주 안에서 역시나 대장은 삼성전기입니다. AI 서버용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도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안에 MLCC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주전자재료와 코칩, 아모텍까지 오늘 시장에서 어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1%가량 또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아모텍의 경우 오늘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5% 가까운 탄력 현재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2.4% 오르면서 17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이슈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마켓 에이컷에서도 살펴보셨는데 연이은 수주 호재에 오늘 주가 우상향 그려주고 있습니다. SK온의 경우 ESS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내년부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ESS 배터리 1기가와트 시당 수주 규모가 약 3천억 원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대 7.2기가와트시까지 이 회사가 앞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실제 수주 규모가 약 2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또 앞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죠. 업계에서는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규모가 15조 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2차 전지주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 0.4%대 탄력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오늘 2%대 오름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와 같은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오늘 쉬어갑니다. 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자릿수대를 찍었고 올해 TVN 드라마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식과 역사를 버무린 퉁퉁 튀는 이야기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1회 때의 시청률이 4.9%였는데 4회 만에 11%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성과가 더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시장에서도 순위에 10위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본토에서는 이 순위에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비오리지널이나 비영어권 작품이 진입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극 로맨스 코미디라는 폭군의 셰프가 10위권에 진입했다라는 점에 시장은 높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증권사의 평가가 또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높아진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사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이 IP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3분기 실적 상향 여력이 높아졌다라고 봤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 중에 최고 시청률 달성했다면서 TVN의 기본 방영권료에 더해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시나 넷플릭스에서 추가 수익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작이었던 이 폭군의 셰프가 실제로 흥행해주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2%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회사인 CJ ENM까지 4%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콘텐츠주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초록뱀 미디어가 3%대 오름세에 가져가면서 6,000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ISC와 서부 T&D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SC 같은 경우에 최근 2025년 7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7월 달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107억 8천만 달러라는 흑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7월 달 기준 역대 최대 흑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자재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수주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 향후에 또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질지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인 기자재라든지 부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는 이달 29일부터 일단 중국 관광객에 대한 그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좀 허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국내 관광업의 기대치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호텔이라든지 뭐 관광시설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을 좀 대목이라고 노리고 있는데 관련주로는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들의 좀 목표가도 상향해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부 T&D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의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종가 베팅주로 넘어가 볼게요.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종가 베팅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화폐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각종 사업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다날이 특히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부근 지금 현재가가 대략 한 8,700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 8,700원부터 종가 부근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관점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정고점인 1,400원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손절가를 잡는다면 8,000원 선으로 잡고 매매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날에 대한 의견 주셨네요. 목표가 1,400원까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식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주들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잇따른 수주 소식에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리튬 관련주 리튬포어스도 동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되는 가운데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의 경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 유통 소식 들려오면서 역시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GSPNL 앞서도 이제 서부 T&D 이야기 나왔는데 호텔신라도 오늘 4% 오르고 있고요. GSPNL은 11%대 급등세, 호텔 관련주 강세 돋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어떤 기대감이냐면은 10월 이제 1일서부터 8일까지 중국 국경절 관련돼서 이제 9월 26일서부터 되는 내륙 이제 무비자 입국은 이제 너무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경절 갖고 이제 뭐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입국 관련이겠죠. 면세점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GSPNL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메리트로 바뀌었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호텔 관련주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GSPNL 그다음에 뭐 서부 T&D 드래곤시티죠. 그다음에 JS 코퍼레이션 뭐 그랜드 하얏트 이러한 이제 카지노를 제외를 하고 호텔 관련주 순수 호텔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지금 GSPNL이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완벽하게 다른 흐름을 혼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GSPNL이 GS 리테일에서 인적 분할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좀 한 거의 3달, 4달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GSPNL을 시장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던 게 지금 이제 그 삼성동에 가면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엑스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코엑스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다가 GSPNL의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뷰였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어떤 그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재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과거의 어떤 단점이었던 게 지금 GSPNL의 최고 장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누구나 다 아시듯이 이제 파라나스 호텔 관련돼서 한 뭐 매출이 다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한 84%가 이제 파라나스 호텔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파라나스 타워 있죠. 거기서 이제 사무실 임대 같은 게 나머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웨스틴 호텔이 다시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 매출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를 플러스 알파로 좀 잡고 있는데 일단 과거보다는 객실 수는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는 객실 수는 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객실 평균 단가를 50%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시장에서 어떤 뭐 투숙객들의 반응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좀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GSP&L의 주가나 실적을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쇄가 되면서 앞으로 최고 성장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과 어떻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뭐 기관이 너무 지금 좋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도했었는데 순매수 전환이 되는데 지금 노란색 칸 있잖아요. 저 노란색 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부 T&D나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전부 다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가격 조정을 준 거죠. 근데 GSP&L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줬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과거에 이 떨어졌던 여기가 이제 상장되고 전체 차트인데요. GS 리테일에서 인적 분할해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한 4달 동안 정말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코엑스 호텔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서 매출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재개장을 앞두고 나서 그게 최고의 어떤 장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텔주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관련주들을 살 때 뭐 호텔주가 더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종목 중에 어떤 걸 고를 때 좀 덜 간 종목군들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최고 많이 간 종목을 고르는 게 한마디로 이제 대장주를 고르는 게 맞죠. 대장주가 5% 떨어지면 2등, 3등은 1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호텔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GSP&L이 아마 대장주 역할은 뭐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P&L 함께 살펴봤습니다. 호텔 관련주 안에서는 확실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ISC 이 종목도 오늘 10%대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고 반도체주 분위기 좋은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시쳇말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좀 약간 뜬금포 상승이긴 합니다. 특별히 오를 만한 재료는 없는데 네. 꼭 뭐 오를 재료가 있어야지 올라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근데 한 10% 가까이 오르려고 하면 그동안의 어떤 좀 약간 단기적인 하락을 좀 하루에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없죠. 우리가 보통 ISC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리노공업이죠. 지금 현재 ISC가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고 리노공업이 3조 원이 조금 넘는데 영업이익만 비교를 하면 사실 리노공업 주주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영업이익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제 리노공업은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 장비사들 중에 리노공업이 슈퍼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사들을 자기네가 고를 수도 있죠. 너무 기술이 좋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인데 ISC도 한참 좀 시장에서 많이 대장주 역할을 했을 때도 2023년도 상반기 때 엔비디아 이제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이 있죠. 나름대로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알만한 기업들은 다 전 세계 이제 러버 소켓 이제 고무로 만든 소켓 테스트 소켓에서는 뭐 거의 7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 테스트 장비가 있고 테스트를 받을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걸 연결하는 걸 이제 테스트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제 팹리스 중에서는 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뭐 AMD, 퀄컴 이쪽이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50% 조금 안 되는 45%. 그다음에 IDM들 보통 종합 반도체 회사 설계 생산까지 다 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쪽에 한 35%. 그다음에 애플 쪽으로 한 10% 정도 잡히고 있는데 네. 최근에 모멘텀은 100% 자회사인 이제 ISM이 지금 ISC가 SK 계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이제 피인수됐죠. 실질적으로는 ISM이라고 100%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100% 자회사를 굳이 뭐 흡수 합병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0%라도 자회사는 이제 법인이 따로 존재하고 경영을 따로 하는데 흡수 합병을 하면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ISM 입장에서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에 ISC 분석 자료들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현재 HBM 쪽은 현재 테스트 소켓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브 카드를 사용을 해서 웨이퍼 단계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이제 ISC가 HBM 테스트 소켓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때 후속 보도가 없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가 흐름 보면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테크윙이 뜨고 있는 큐브 프로버가 지금 HBM 테스트 소켓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어떤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은 사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좀 대부분은 이제 시장 전망치는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중요하겠죠. 작년 대비해서 5%, 10% 이렇게 좋아지면 사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겠죠. 일단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권가에서는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가는 종목군들만 가고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사실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ISC가 특별한 재료 없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 특별한 재료가 나오면서 오르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특별한 재료 없는데 10% 정도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재료 없이 오르는 것을 더 어떤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랑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 최근에 단기적으로 좋고 기관 수급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 수급이긴 한데 차트 보면은 사실 이렇게 뭐라고 좀 좋은 점수를 주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몰려놨는데 또 단기간에 좀 다 빼버렸고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조단위 종목군들은 이런 흐름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조단위 종목군들은 좀 약간 점잖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좀 마찬가지고 아무튼 오늘 10% 정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이고 앞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가에 적용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업종이 잘 가더라도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SC도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JVM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JVM 좀 약간 낯선 종목이 처음 들어요. 네,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딱 맞는 표현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 졸업을 했는데 동창생을 만나는데 제 공부 좀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JVM이. 네. 예. 어떤 종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사면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에다가 그걸 주면 조제 처방서를 주면 이제 그 약사분들이 우리가 만약 한 달치를 주세요 그러면 조제약 같은 경우는 5가지 약을 한 달치,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이거를 9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 손으로 다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계가 그 조제된 대로 쫙 해갖고 이제 포장이 돼갖고 만들어지셔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기계 만드는 회사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우리나라나 글로벌적으로도 원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거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역량을 좀 더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 JVM이 언제 매출이 늘어나냐면 아파트가 많이 생겼을 때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단지 상가내에 무조건 하나 들어오는 게 약국이죠. 그래서 약국이 많이 늘어나야지 JVM이 성장하는데 매출이나 실적은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이죠.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만 최근에 JVM의 어떤 기사 같은 거를 보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자동화니까 노란 봉투법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많이 나간 것 같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좀 간단히 살펴보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호재 일색입니다. 지금 그 JVM의 어떤 분석 자료들을 보면 수출 이제 북미, 유럽, 호주 등으로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관절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약품을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게 있긴 한데 그분이 작년에 뭐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원기 기준으로 9대, 올해 상반기에 벌써 6대를 팔았다. 그다음에 바이알 방식 약품, 알약이죠. 이걸 이제 카운팅을 해서 어떤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북미 쪽에 수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대주주가 한미 사이언스죠. JVM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한미 약품 어떤 관계사를 통해서 파트너사를 통해서 미국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 가격도 국산 장비도 10%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괜찮은 것 같고 특별한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만 괜찮으면 상당히 좀 무난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 잠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죠.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고 반대로 기관 수급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뭐 완벽하게 좀 데칼코마니 수급이긴 해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기관 수급 내려오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일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보긴 했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이쁜 흐름입니다. 반원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주식을 사실 때 이걸 살까 말까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게 가격이면 사도 됩니다. 가격이면 사도 돼요. 근데 싸서 내가 이걸 사보겠다 하는 건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뭐 JVM 지금 가격도 최근에 좀 단기간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이 31,250원이네요. 31,500원 이하면은 뭐 조정을 염두에 두고 단기간에 좀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보신다라고 하면 31,500원 이하 나쁘지 않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 가격은 2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JVM 만나봤고요. 목표가 35,000원으로 설정해 보았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호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과 카지노주들 연 이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국경절을 앞두고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정부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호텔들의 10월 객실 예약률을 살펴봤을 때 일부 호텔의 경우에는 9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른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서부 T&D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3.9%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3%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소노스퀘어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어제 강했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큰 이벤트죠. 세계 폐암학회가 이번 주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에 간밤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제약바이오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프로티나의 경우에는 28%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 소폭 줄인 모습이고요. 퓨처캠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투약이 완료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역시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12%대 급등하고 있고요. 보로노이의 경우에는 3%대 강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1.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에 대한 움직임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관련 소식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에 제재를 가했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2단계, 3단계의 제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종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정했었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거부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다소 갖는 모습이고요. 오늘 재건주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 SG의 경우에는 3.8%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도 2.9%대 오름세, TYM도 3.2%대, SY스틸텍 2.8%, 다산 네트워크스도 2.3%대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한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나 지수 자체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위법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유럽연합에게 협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우선 이제 좀 하반기 이제 9월 접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거시경제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글로벌 이슈들 이런 걸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종목만 봐서는 사실은 시장의 전개 상황이라든지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기업 하나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글로벌 경제가 좌지우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에 갈수록 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벌써 이제 관세 협정과 관련돼서 위법 판결이 났는데 그럼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곳은 어디다? 연방대법원이에요. 네. 그럼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냐?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연준도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10월, 11월 이제는 금리 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 임기 1년도 채 끝나지 않은 대통령의 위세를
이기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중러가 이른바 핵 트리오가 막루에 서 있어요.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러우 전쟁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쟁 계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에 해를 넘겨서 러우 전쟁이 계속된다. 이것도 불안 요인이죠. 불안 요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시아도 지금 계속 전쟁하는 게 좋을까? 아니에요. 러시아도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 지금 전성절까지도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좀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길어지면 시진핑 주석 중국으로부터도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성절에 와서 시진핑 주석이 빛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러시아도 전쟁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중동 사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큰시큰거려요.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반드시 네타냐후 총리와 얘기를 해서 잡겠다는 겁니다. 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1년차 연말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나쁘면 안 돼. 좋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정부가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신경 쓰고 지금 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죠. 다시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반기에는 좋아져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내년에 군불대기를 하면서 지금 54조 예산을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벌어질 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54조 1년 동안 늘어나지만 그 심리적인 효과는 언제부터요? 올해부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보다 4분기는 좋아야만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불확실한 상황도 미치는 영향은 우리 정시도 그렇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투자 판단을 세우시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시는 듯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분위기로 나타났었는데 또 간밤을 보게 된다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 들어 올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제일 저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네. 저는 그린 옷을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엔비디아 드디어. 네, 엔비디아 그린일 줄 알았는데 네. 잠깐 제가 이 색깔이 무슨 의미일지는 제가 간파를 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 앵커께서 엔비디아 그린을 입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35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으니까 저도 뭐 엄청나게 투자해왔던 그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배 소장님은 지금 시기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답변을 잘 안 해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정말 될 종목은 돼요. 언제라도. 그렇죠. 그게 올해 되느냐, 내년에 되느냐, 후내년에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엔비디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술,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장은 AI 반도체예요. AI예요. 우리도 지금 3만 5천 장을 확보한다라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자. 딱히 엔비디아의 경쟁자라고 이야기할 기업이 있나요? AMD, 마이크론, 인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누굴 바로 딱 만나서 악수를 합니까? 유명한 기업이네요. 누굽니까? 젠슨 항이죠. 엔비디아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의 AI 칩 개발을 위해서 계속 중국 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물론 이런 것이 일종의 위기 요인이 되고 변동도 됩니다만 지금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 우리가 AI 카펙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투자도 3에서 한 4조 달러 전망이 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현재 매출액의
두 배가 넘는 지금 4,500, 5천억 달러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한참 우리 학창 시절, 갑자기 내 학창 시절을 왜 이야기할까요? 30년 전 이야기를 또 하네, 40년 전 이야기를 또 하네. 그때 보면 우리가 그냥 CPU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누가 CPU 이야기합니까? GPU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시스템 매출 성장이 계속 올라오고 데이터 센터가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이것도 좋아요.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보더라도 계속 엔비디아 그리는 날이 갈수록 더 푸르러진다라는 거, 네. 녹음이 우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국내에서는요,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요, 사그라들듯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전 이슈라든가 조선 방산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우리 앵커께서 오늘 왜 이 색깔을 골랐나 제가 생각했더니 마스가 블루예요. 이 색깔이 네. 마스가 블루예요. 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도 지금 이 크로노마피 때문에 지금 네. 푸른 색깔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마스가 블루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네. 우리가 무기로 이제 정책적으로 뭐 한미일 관계에서도 계속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오크스면 이제 우리가 호주, 영국까지도 배를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 조선은 또 방산하고 이어집니다. 네, 지금 그렇죠. 중국 열병식 보셨죠? 무인 잠수정. 아니 잠수정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열병식에. 이제는 드론 잠수정입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고 그거에 전초전 성격이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조선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 이건 결국 방산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 엔진, STX 엔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원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난 1월의 계약이 그렇게 잘못된 계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그 계약을 통해서 결국은 현장 건설 쪽에는 시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못하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원천 설계 이 재산권을 보유한 그런 정도의 회사인 거예요. 사실상 건설과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이 MOU 체결을 해서 한국이다. 그러면 우리 원전이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전 대장주 성격으로 최근에 부과를 받는 BHI 등등의 이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이나 화면을 보고 계시죠. 우진, 특히 우진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 기술과 원전도 그렇고 우리가 조선업도 그렇고 지금 많은 외국에서 한국에 감탄하는 이유는 이 가격에 정해진 공사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가 블루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조선을 넘어서 방산까지 파생되는 이러한 차이는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면비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종목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참 며느리 힘이 무섭다. 그렇잖아요. 삼양식품이 이른바 며느리 경영을 하면서 불닭볶음밥. 이게 뭐 정말 금딱 볶음밥이 된 거예요. 네. 파다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게 여러분들 K-팝 데모는 뜻인데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눈여겨본다, 옥석 가리기를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정평이 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농심을 많이 주목을 했지. 아니면은 그 또 오뚜기라든지 팔도라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네. 저도 삼양은 좀 이 공업 유지 사건 이후에 그게 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조금 힘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삼바도 그렇고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른바 K-팝 데모는 뜻을 캐대헌을 타고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화장품이 됐든 어떤 대장주가 됐든 이런 100만 원이 넘는 이런 종목의
주가를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느 집을 가든 간에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불닭볶음밥이 몇 개씩 있어요. 쟁여놔. 맞아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에 가도 있어요. 브라질 시골에 가서 마트를 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뭡니까? 면비디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의 실적 성장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전기 쪽이라던가 바이오 쪽에 뭐 목표 주가 상향이라던가 좀 우호적인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배종찬 소장이 나와서 배추도사가 나와서 계속 알로하가 아니라 알로바다. 근데 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상향한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AI. 지금 우리도 왜냐하면 피지컬 AI, 그건 로봇,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하는 거 계속 이게 경쟁이 붙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는 바이오다.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 닮은 종목 계속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바이오부터 이야기하면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왜 제가 알테오젠 닮은 종목들 찾으면 일단 뒤에는 뭔가 좀 돈줄이 되는 대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금방 망할 기업이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실험을 하더라도 또 이 기업들은 뭐다?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과 연결되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건 우리가 잘해요. 세계적인 대기업에 납품이 된다? 이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테오젠, 그다음에 제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에 올릭스 이거 좀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전기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그동안 계속 드렸어요. LS 전선, L자 들어간 기업 LX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주목하라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삼성전기입니다. 역시 삼성그룹이 일을 내네요. 고부가 적청 세라믹 콘덴서 계속 쌓아서 전기를 잘 공급하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난리입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미국도 지금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지금 전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전자인데요. 삼성전기에 한 글자 틀립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신고가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올릭스 역시나 긍정적인 평가 나오면서 두 달 동안 120%의 주가 상승력을 보여준 기업이고요. 앞으로 두 종목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많이 도왔는데 언급조차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 자체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면서 북중러 공조 강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좋다며 앞으로 1, 2주 사이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대화를 나누겠다고 한 상대는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로그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코스닥의 강세 흐름 돋보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가 훈풍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200포인트를 회복하는가 싶었는데 차익 매물 출회로 다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해서 1,39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그다음에 바이오와 같이 코스닥 지수의 비중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매 그 패턴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최근 증시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주들이 훈풍을 좀 받았는데요.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는 그런 이제 영향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향후에 AI 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강한 투자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을 제조하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조선 기자재가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선 관련된 대형주들이 그동안 상승폭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었던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매기 확산은 아마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지속이 되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호텔 그리고 면세 관련주도 좀 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점검해봤고요.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평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만큼의 비율로 코스닥 시장도 양호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나름 3,316포인트가 이제 최고점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았죠. 그런 점에서 지난주부터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내면서 코스피에 상승했었던 상승 비율만큼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은 되레 코스닥 시장이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결국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 코스닥에 많이 중점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장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됐죠. 근데 이 장비에 대한 규제가 결국엔 미국 장비사에 대한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데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결국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 쪽에 결국에는 이 강화를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관세 협상이 좀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장비 관련된 규제 강화도 좀 단기적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포인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국내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P4 공장이 이제 평택이죠. D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가시화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청주 공장 이제 HBM 쪽 관련돼서 본격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HBM 쪽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파운드리 쪽 관련된 종목, 소재 쪽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만 해도 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승절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승절 이후에 중국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관광,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가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름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 엔터 쪽의 상승 요인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슈 잘 체크해 보신다면 업종 선별하시는 데 도움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강보합권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197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3,205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또 이어서 들어와 줬습니다. 1,3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1,800원 이상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4일 목요일자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주도주들도 견조하게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바이오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SK하이닉스가요, HBM에 대한 협상을 지금 거의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0.9%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MLCC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전기가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가량 상승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현대 로템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오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가지는 않았고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기술 개발 소식 전해지면서 0.72%가량 상승했고요. 조선주들 오늘도 견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 오션 그리고 HD한국, 조선해양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금융주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이 또다시 엇갈린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2.7% 강한 상승 보였지만 카카오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을 보인 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알테오젠이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0.86%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최근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삼천당제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40자루의 판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천당 제약이 무려 4.3%가량 상승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3사도 지금 골고루 좀 상승을 했는데 YG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중국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 관광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 그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연관해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테크윙이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리노공업은 0.6%가량 오름세, 신성 델타테크도 2%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조선주들 소부장 관련단에서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기자재가 굉장히 좋았는데 성광밴드가 2.7%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막판에는 조금은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0.29%가량 상승한 3,19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대 견조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가져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결국에는 800선 돌파하면서 805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도의 폭을 막판에 좀 줄였습니다. 23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오늘까지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고요. 외국인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 조금 더 담았습니다. 860억 원가량의 순매수 가 집계가 됐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만 담아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막판에 더 들어 올려주면서 오늘 7만전자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1%가량의 오름세,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2차 전지가요. 장초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차익 매도 나오면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막판까지 좀 들어 올려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보합권, HD 현대중공업은 소폭의 상승, KB금융은 하락을 보이면서 혼조세가 펼쳐진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분위기가 최근 좋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엇갈린 움직임 나왔는데 명확한 방향성은 없었고요. 펩트론 0.3% 하락 마감, 파마리서치는 보합권 보이면서 뚜렷하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권 가운데서 가장 큰 탄력을 보였던 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이요. 막판까지 시세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오늘 20만 원 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항암 관련된 암학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HLB가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빠져서 98.14로 하락 마감했었고요. 달러 원 환율 역시 1,392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우선 미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의 7월 구인 건수가 718만 1,000건으로 전망치 하회, 전달치 대비에도 하회해서 10개월 만에 거의 최저치로 부진한 고용 지표를 나타내서 달러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져서 전일 장기금리 상승에 의한 금리 상승세 자체도 꺾여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 연말까지 25bp씩 3번 인하하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반영되고 있어서 한 2번 인하는 거의 사실적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하락했던 파운드화는 BOJ 부총재가
의회 증언에서 추가 금리 인하할 여력이 적다는 의미의 중립금리 언급으로 강세를 보여서 전일 낙폭을 회복해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일 아침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7월 기준 역대 최대 나오면서 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줬는데 아무래도 5월 5일 날 있는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서 횡보하는 장이 계속돼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139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는 시장인데 고용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앞서 발표된 것만 보면 고용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저번에 석 달치 고용지표가 다 조정을 받았었고 그 정도로 중요한 이제 난판 페이롤과 실업률인데 우선은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고용지표가 있었지만 오늘도 역시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있고 또 내일도 난판 페이롤과 실업률이 나타나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급하게 올라가는지 이런 충격이 있어야 특별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내 2번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경계감이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려면 지표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미국 주식을 사는 우리나라 달러 매수 물량과 1,400원 정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달러 매도 압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횡보 장세가 금요일 고용지표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듯 합니다. 아직은 좀 횡보 장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3,200선, 코스닥도 800선 회복해주면서 이번 주 증시 그래도 회복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는데 내일 또 금요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시장 펼쳐질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아오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장을 보면 장 막판에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다.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박스권 움직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가 지금 특별하게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각 종목, 각 섹터마다 지금 순환매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내일 밤에 이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용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장 예상치와 같은 수준의 뭐 비고용 노동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고요. 또 만약 고용지표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폭도 25bp에서 비컷인 50bp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네. 뭐 8월 CPI, PPI 같은 경우도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에 맞춰서 뭐 그 섹터를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가능성 있는 섹터에 길목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에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다음 주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미증시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과연 조금 더 이어지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일과 18일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보면 결국에 오른 종목이 애플, 테슬라, 알파벳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 추이 자체가 뭐 금리 인하 전까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역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약 한 1,500억 정도 이상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거의 외국인들이 한 1조 이상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좀 추가적인 매수를 단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매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기관이 조금만 가세한다라고 보면 매수 쪽으로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오늘부터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9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거를 꼽아보면 결국에 이제 온디바이스랑 관련된 가전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이제 구글과 그리고 퀄컴과의 연계를 한 XR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일 날은 애플이 아이폰 17을 공개를 하죠. 네. 그런 점에서 뭐 폴더블 폰과 뭐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인텔리전스가 잘 탑재되어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도 IT 전기전자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보다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전기전자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흐름 계속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IT 업종의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인벤티지 랩을 좀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9월 달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폐암 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뭐 유럽 당뇨병 학회,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유럽 종양 학회들이 이제 연이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다다음 주에 있는 이제 유럽 당뇨병 학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데 그런 이제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경구용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약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베링걸 인겐하임과의 이제 기술 수출 전 단계인 MTA 체결 소식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요. 뭐 그렇다 여기에다가 지금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주가가 들썩거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자회사인 큐라티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제품의 생산 라인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관련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보다 더 높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전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비만 치료제 테마라는 점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끊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셨을까요? 저도 공교롭게 바이오 쪽 관련돼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기술주들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다시 연말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제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는 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2기의 반중 의원으로 많이 교체가 됐다라는 거와 그리고 이 기존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법안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연말에 통과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CDMA 관련된 기업이 다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동사는 이제 독일의 IDT 바이오로자카라고 하는 이미 CDMA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눈여겨보시면 결국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독일, 유럽 쪽에 대한 뭐 다양한 파트너들을 공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파이프라인, 수두 백신 글로벌 3상 임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년 기준으로 세계 수두 시장이 약 5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34년까지 9조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사의 이제 수두 백신 관련된 이슈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5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6,6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두 분 모두 이제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나란히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뭐 호시 우보라고 이제 했는데 뭐 호랑이가 보듯이 뭐 날카롭게 먹고 그다음에 소같이 신중하게 움직이라라는 뜻입니다. 뭐 네. 시장 자체가 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개별적인 그런 종목을 잘 선택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요? 저도 요새 시장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적인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